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용문고 수학 내신 분석 설명회를 담당하게 된 유전이라고 합니다. 네, 귀한 발걸음에서 감사드립니다. 네, 설명회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 간단한 양력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저는 성균관대 수학과 출신, 그리고 전 시대인재 목동에서 목동 학교 중에서도 최상위권 학생 담당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현재 성북 메가스터디 학원 학생들을 맡고 있고 대수 선행 전담반, 그러니까 선행 학생들을 위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목차부터 보시겠습니다. 용문고 수학 출제 경향, 내신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경향성을 하나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2029 수능을 대비를 위한 정시 학생 대비를 위한 수능 출제 경향도 간단하게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들을 토대로 어떻게 용문고 수학 학습 전략을 세울 것인지,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어떻게 그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지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문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한 학년에 학생이 260명인데 관내 최다 인원이라는 게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등급을 차지하기, 확보하기에 가장 용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1등급은 10% 26명, 즉 26등 안에 들어야지만 1등급을 차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총 누적 34%, 1등급을 제외하고 나서는 24%의 62등 안에 들어야지, 즉 1등부터 88등까지 안에 들어야지만 2등급까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용문고 같은 경우는 수강 과목이 다른 학교들이랑 조금 달라요. 일반 과목은 동일하게 2학년 1학기 대수, 2학년 2학기 미적분원, 3학년 1학기 확률과 통계까지 가지만 선택 과목에서 2학년 1학기에 기하가 있다는 점, 그리고 3학년 1학기에 미적분 2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학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나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선행 과목을 선택하실 때 방학에 어떤 과목을 먼저 선수강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기반을 토대로 용문고 수학 시험은 대체 어떻게 나오는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난이도 하문제는 6문제, 중문제는 9문제, 상문제는 6문제, 최다 오답 2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문제는 23문제였습니다. 그 중에서 객관식이 19문제, 서술형이 4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난이도가 그러면 대체 어느 정도길래 하, 중, 상, 최다 오답으로 제가 나눴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하랑 중 정도는 교과서 난이도 수준의 문제. 그러니까 교과서만 따라가기만 해도 이 정도는 학생들이 그래도 15문제 정도는 용이하게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상문제집은 시중 문제집 중에 제가 특정 문제집을 딱 하나 꼽으라고 하면 실력 정석이라든지 계산식이 복잡한 문제들의 기출문제가 응용된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최다 오답 문제 같은 경우가 용문고에서는 1등급 변별력을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정확한 계산, 그리고 복잡한 형태의 문제와 단원이 한두 개가 융합된 것이 아니라 최소 3개. 이런 식으로 단원들의 융합이 많이 된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일반 시중 문제집에서 푼다고 해결할 수 없는 최다 오답 문제 형태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적어도 상문제까지는 빠르게 해결하고 그 다음에 최다 오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다니고 있는 수학학원에서 어떻게 이를 해결해 줄 방안을 찾을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단원도 한번 보시겠는데요. 1단원에서 6단원, 2차 함수까지 나온 것 중에서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어머님들. 자, 어떤 부분이냐면 다항식의 연산이 딱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혹시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 주시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용문고의 출제 방향이 단원을 다 융합해서 내는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2차 방정식 4문제, 2차 함수 4문제를 했지만 이 문제들 안에 다항식의 연산의 응용 버전이 다 응용되어서 문제 자체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단원부터 6단원까지 중요하지 않은 단원은 절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난이도가 원래 저희가 9등급제였죠. 근데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서 용문고도 이에 맞춰서 난이도 전체는 낮아졌어요. 근데 학생들이 왜 체감 난이도가 높아졌을까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문제의 최다 오답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난이도가 소폭 감소하여도 최다 오답 문제 자체의 난이도로 학생들 체감 난이도는 중에서 중상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개년 모의고사 기출변형 문제로 출제되는데 용문고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성북구 관내 그리고 서울 시내 대학 고등학교들은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기출변형을 따르는 추세니까 이 부분은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제가 최다 오답 문제 두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서술형 문제였는데요. 어머님들이 보시기에 자, 여기 두군의 합과 두군의 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개념 자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뭐가 중요하냐? 2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그럼 그 식을 학생들이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해서 나오는 게 바로 1단원인 다항식의 계산 변형을 얼마나 잘 해석하느냐. 그 다음에 이 해석한 A, B, C 조건을 가지고 여기 보이시는 복소수 주기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결국은 메인 주제. 자, 근데 이 단원들 융합도 어렵지만 복소수의 주기성 문제 자체가 애초에 모의고사의 4점 기출로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각각 단원 융합도 어렵고 메인 스트림이 되는 문제 자체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오답 문제가 난이도가 상당하다는 것이죠. 자, 보시면 3개 단원 융합되는 모습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복소수 문제들은 보통 학력평가에서 학생들이 많이 다뤄질 거고 그럼 시중기출 문제집에도 분명히 있겠지만 결국은 시중기출 문제도 학력평가를 기준으로 나오는 문제집이기 때문에 학력평가 위주로 봐주셔야 최다 오답 문제까지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3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면 단원이 융합됐고 복잡한 계산을 학생들이 정리해서 풀 수 있는가가 너무 중요한 수학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고난도 문제로 갈수록 일반적인 풀이가 통용되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문제집에 적혀있는 풀이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예를 들면 복소수라고 하면 복소평면 아니면 여기서 아까는 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라고 했는데 그 방법이 아니라 이거 근을 대입하는 인수 정리로 해결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고난도를 다뤄본 학생만 알 수 있는 풀이들이 필요한 입체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 다른 최다 오답 문제도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객관식 17번이었습니다. 객관식 17번이었는데 지금 식이 길어요. 근데 A, B, C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은 걸까 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 이에 대해서 식 정리를 하고 판별식을 계산해요. 그럼 언니 판별식을 계산하면 항이 12개에서 15개 정도가 됩니다. 그럼 학생들이 이거를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어머님들. 학생들이 지금 선행하는데 배우는 가장 긴 식도 최대 8개 정도인데 시험장에 들어가서 12개에서 15개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 그래서 최다 오답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긴 계산으로 나오는 걸 용문과가 좋아한다. 얘도 2개 단원 융합됐고 여기에 대해 가장 비슷한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력정석 기출이에요. 실력정석 기출이 지금 시중 인수분해 문제 중에서는 가장 긴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원 융합형 문제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문제풀이가 가능하도록 고난도 문제를 입체적으로 줬다는 것입니다. 풀이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가능하도록. 그 다음에 정확한 계산과 복잡한 계산이 가능한 문제들. 그래서 그러면 학생들이 시간을 충분히 준다면 이걸 풀 수 있을까요, 어머님들? 제가 이에 대한 대답을 정확히 할 수 있는데 이제 상위권 학생들을 제외한 중상위권 학생들은 이 문제를 15분을 줘도 맞추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이제 학원에서나 아니면 학습을 어떻게 지도할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용문고에 대해서는 어쨌든 최다 오답 문제가 중요해서 일단 먼저 다뤘고, 그다음에 이제 수능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작년 수능은 선택형 문제였어요, 어머님들. 그렇게 되면은 지금 1번부터 15번은 대수랑 미적분 원이 있는 공통문항, 16번부터 30번은 기하나 확률과 통계나 미적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체감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기하나 미적분 2 같이 원래 어렵다고 여겨지는 과목들이 쉬워졌어요. 근데 원래 조금 쉽다고 여겨지는 파트인 공통문항과 확률과 통계가 조금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이 보기엔 쉽다고 느껴지는 과목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이것도 재작년 수능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어려워졌다는 체감이 된다는 점이죠. 근데 저희 2029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떻죠? 공통수학이죠. 그럼 그 공통수학 과목에는 뭐가 들어가냐? 공통문항, 그러니까 대수 미적분 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가 들어가요. 그럼 저희 예비고1 학생들이 볼 수능에 들어가는 문제들의 난이도가 지금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8 수능부터 공통문항으로 바뀌니까 그때의 기조에 맞춰서 확률과 통계와 공통문항으로 조금 쉬워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철저히 대비를 해주셔야 수능까지 학생들이 끌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용문고 수학 학습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3가지 파트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학생들이 계산을 얼마나 정확히 하느냐. 아까 인수분해만 해도 12에서 15개의 항을 정확히 계산해야 되는데 시간이 50분밖에 안 돼요, 어머님들. 23문제. 그러니까 정확한 계산으로 다시 식을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학생들이 연습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있어 복잡한 식의 계산이 다양한 풀이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스킬적인 거라든지 1차원적인 풀이에서 벗어나서 이제 복소편면 등 고난도 풀이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해놔야 되고, 특히나 아까 15문제 정도까지가 중난이도였는데 저난도 문항에서의 시간 단축이 어머님들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기출문제의 오답 검토를 일상화해야겠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저희가 유제 1 모의고사, 유제 N 모의고사로 학생들은 항상 시간을 재고 풀어요. 그럼 그때 오답 검토가 항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지도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3월 모의평가, 즉 3월 학력평가라든지 6월 학력평가를 준비하실 때 오답 검토가 일상화되도록 해주시면 되고, 저난도 문항에서의 시간 단축이라는 건 결국 유형별 문항들이 잘 끝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언제까지 끝내져 있어야 사실 가장 좋냐? 제가 보기엔 2월이에요. 그러니까 유형별 문항들에 대해서, 즉 중난이도는 적어도 2월 안에는 완벽히 끝나놔야 학생들이 고난이도까지 끝까지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잡한 식의 계산의 다양한 풀이는 학생들은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이거 너무 식이 더러워요.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아니요. 용문고는 인수분해 자체가 항이 여러 개고 일품이라든지 실력 정석이라든지 우리 공식이라든지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런 시중의 문제집들이 있는데 그거를 두지 않고 기출평가라든지 거기만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계산이 어렵고 식이 복잡한 시중 문제집도 결국은 연습을 해야지만 내신 고득점이 가능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시험장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당연히 중위권, 상위권, 최상위권 모두 상난이도 문제들이 결국은 다 끝나 있어야 되죠. 50분 안에 23문제를 한다는 것은 결국 최다 오답 문제 2문제를 제외한 22문제가 적어도 30분 또는 35분 안엔 해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럼 남은 2문제를 어디에 쏟느냐가 최상위권과 상위권을 가르는 것일 것 같습니다. 자,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그리고 내가 상위권을 바라는 학생들이라면 오답 검토와 상난이도까지의 문제 해결, 이게 더
학생들이 점수 고득점을 받는 것에 중요할 것 같고요. 최상위권 학생들이라면 상위권 문제를 해결한 뒤 최다 오답 문제를 접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에 1등급 컷이 어떻게 되길래 전략을 수립해야 될까? 자, 일단은 9등급제 기준으로 2024년 컷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걸 5등급제 환산으로 하면요. 70점대 후반에서 80점대 초반이 평균적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5등급제 기준으로도 꼭 성북 있는 용문고등학교 제외하고도 보통 일반적인 고등학교들이 80점대 초반에서 70점대 후반까지가 1등급 컷이 형성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최다 오답 문제가 10점의 배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다 오답 문제 2문제를 제외해도 한 문제 혹은 2문제까지만 틀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최다 오답 2문제를 제외해도 다 맞으면 1등급이 가능하다. 만약에 자신의 학생이 중위권에서 상위권 사이라면 오히려 이런 전략을 펼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최상위권 학생이라면 최다 오답 문제까지 접근해서 부분 점수라도 받아야 되는 게 이득일 것입니다. 네, 이렇게 돼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작년 제가 최다 오답 문제 보여드린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88점 학생이 9등이었습니다. 근데 동점자가 13명이었어요. 그 얘기는 22등까지가 88점이라는 건데 1등급이 아까 10%인 26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최다 오답 2문제를 제외하고도 한 문제 혹은 2문제까지가 정말 커트라인. 그리고 최다 오답 문제 중 서술형 문제가 한 문제 있었죠. 거기서 무조건 어떻게든 부분 점수를 맞춰내야 학생들이 1등급 컷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내신 5등급제로 바뀌었다고 해서 전혀 만만하게 볼 수가 없는 부분인 거랍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용문고 수학이랑 수능 기출 간단히 말씀드렸고, 그럼 저희 학원에서 유재원 수학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계질서라는 교재를 통해 1회독을 하고 학생들에게 챌린지 형식으로 현재 3기적이란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회독의 효과를 2회독으로 확대해내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내신 기출, 유형서로 클로저라는 교재로 고난도 유형까지 아까 복소평면이라든지 굉장히 스킬적인 부분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한 달 동안은 유재원 모의고사와 유재N 모의고사로 시중에 있는 학력평가, 그 다음에 고난도 기출을 이 모의고사로 시간을 재서 학생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내지를 제가 적어놨는데 제 내지 보시면 개념이 굉장히 상세해요. 결국 어쨌든 개념 싸움에서 유형으로 발전하는 거고, 그리고 하이엔드 파트, 학생들이 고난도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까지 교재에 실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말해주는 수강 후기까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어머님들이랑 항상 상담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학생이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다. 학원에 일찍 가고 수업 늦게까지 하는 게 처음이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학생들은 제가 목동에서 최상위권 위주로, 정말 그 학생들은 고1이지만 고3 과목을 지금 쳐도 수능 1등급을 받는 학생들 위주로 수업했는데요. 현재 지금 노베이스 학생들을 공부해줘도 수학이 싫은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또는 이제 기적 같은 수업이다. 이런 표현을 학생들이 써줍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감사 인사해 주신 부분, 그리고 학생들이 재원티의 극한 열정과 박력 있는 수업,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관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 회차 보내드리는 성적 리포트, 그리고 수업을 어떻게 학생들이 들었는지랑 숙제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간단히 요약 어머님들께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수업 복습 영상도 항상 학생들에게 공유해서 여러 번 들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기는 질의응답 추천서를 제가 하나 보내드렸는데, 왜 보여드렸냐면 제가 메가스터디 윈터에서 최다 질문,
선생님 최다 클리닉 선생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주말에 와서도 학생들이 항상 원하면 클리닉을 진행하고 질답 시간을 충분히 가져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로 챌린지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들도 보여드렸고, 월말 평가가 이제 자체 월말이 끝나면 예를 들면 윈터는 2월 말에 보내드릴 성적표인데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점수 그리고 완성도,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까지 어머님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 시간표 간단히 여기 수록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